안녕하세요. 심드림의 장현입니다. 농장주 대표님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도 저희 법인에서 지금은 이제 고객이 오시는 시기가 아니니까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개발한 체험 프로그램에 뭐 교환을 작성한다든가 그리고 이론 교육 PPT를 만든다든가 뭐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치유농업 관련한 외국 사례 그리고 국내 사례들을 좀 영상을 좀 참고하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 치유농업 관련한 책들 이런 것들을 지금 보면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저희 그 신드림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 방법들을 대표님들과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신드림은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한정을 짓지 않아요. 한정을 짓다 보면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농사의 비중이 많이 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표님 농장에 계신 농작물 관련한 체험 프로그램만 한정을 지어도 별 상관이 없겠지만, 저희 신드림은 생산의 비중이 한 30-4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체험 관광 그리고 농가 레스토랑 이런 쪽으로 비중이 좀 크기 때문에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체험 프로그램도 개발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제안서도 새롭게 쓰고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로 제가 좀 되게 바쁘게 지내고 있고, 그리고 요즘엔 또 컨설팅 일 때문에도 좀 바쁘게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체험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한정 짓지 않는다고 하는 게 딱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생산하는 농산물 그리고 가공하는 것들 그리고 고창의 자연 생태 그리고 이런 환경적인 것들 그리고 역사, 문화 그리고 음식, 숙박, 놀이 막 이런 것들이 다 저희 프로그램에 포괄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요소들이 있고, 그리고 그 요소들에게 맞게 이렇게 농산물 수학 체험, 교과 연계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농업 진로 직업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식생활 교육 체험 프로그램, 치유농업 체험 프로그램, 이렇게 다양하게 프로그램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당일 체험도 있고 1박 2일도 있고 2박 3일도 있어요. 제가 체험 프로그램 체험 교육 농장을 시작한 지는 벌써 한 13년 정도 됐는데요. 농장을 하면서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무작정 올렸어요. 블로그에. 제가 지금 블로그를 한 13년 넘게 교육농장 시작하면서 했기 때문에 13년이 넘게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다 갖춰지지 않았어도 계속 포스팅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몇 년 전에 큰 그 프로그램 그 예약을 큰 이런 기관하고 같이 한 3건 정도 진행했는데 그게 벌써 몇 천만 원에 그런 성과를 이뤘거든요. 올해도 이렇게 코로나가 있는데도 잠시 코로나가 없을 때 그 기관하고 다른 고객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그 그룹만을 와서 체험 프로그램을 한 1,800만 원짜리 계약을 딱 하고 그걸 한 일주일 만에 소그룹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고객 관리도 잘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단계별로 나누시는 거 보고 대표님들이 뭐 저렇게까지 해. 우리가 그 농업이 주 생산이지 저렇게까지 하는 건 우린 너무 힘들어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힘들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말하는 이렇게 5가지 단계 중에서 우리는 농산물 수학 체험만, 우리는 교과 연계 체험 학습만, 우리는 아이들한테 농업의 가치를 알리는, 중요성을 알리는 진로 직업 체험만, 그리고 식생활 교육 체험만, 아니면 치유농업 쪽으로만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받아들일 수 있으시는 것만 받아들이시면 그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거 다 하고 있어요. 농산물 수학 체험은 우리 이사님들 농장에 가서 진행하고, 교과 연계 체험학습 프로그램도 제가 이론을 하고 또 우리 이사님도 농장에 가서 실습을 진행하고, 진로직업 교육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식생활 교육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체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고, 이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교과서, 중학교 교과서 다 저희가 교육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받아서 다시 편집해서 농업 관련 분야하고 교과하고 맞는 것만 정리해서 프로그램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염두에 두는 게 있어요. 이 표가 뭐냐면 제가 2017년도에 국립원예 특작과학원에 그때 이상일 박사님이 특작원에 계셨거든요. 그 박사님과 12개 그 전국에 있는 농가가 치유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프로젝트를 했었거든요. 그럴 때 박사님이 저희한테 주신 자료예요. 체험 프로그램을,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감각적으로, 감성적으로, 인지적으로, 행동적으로, 관계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이후에 체험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5가지 요소가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들어가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부터 체험 프로그램에 감각적인 거, 감성적인 거, 인지적인 거, 행동적인 거, 관계적인 것들을 프로그램 안에 이렇게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족도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완성도가 더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좀 담아서, 그리고 그 특작원에서 이상일 박사님이 쓰신 그런 책들을 조금 이렇게 보시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많은 농가를 만나고 많은 마을의 대표 그리고 마을 사무장님들을 만납니다. 만나면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누군가 저한테 질문해서 신대림에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 거는 요만큼인데 저도 모르게 요만큼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왠지 이만큼 하고 있는 거에서 옆을 살짝 돌아보면 이만큼을 더 할 수 있고, 또 이쪽을 바라보면 이만큼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누가 질문을 하면 이만큼이 돼요. 근데 그거는 지금 하고 있는 거에서 더 나간다는 거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이 자원이라는 거예요. 많은 자원이 있지만 내가 그걸 프로그램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거는 내 생업의 하나지, 내 농사의 하나지, 내가 하는 체험 프로그램의 자원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뭣도 할 수 있고 뭣도 할 수 있고 뭣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가서 그 농장을 가보면 그 농장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은 다 100이라고 하면 한 30 정도밖에 안 돼 있는 상황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30%에 집중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30%가 내가 농산물 수확 체험이면 농산물 수확 체험에 있어서 30%에서 30%를 전국에 최고 가는 농장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 30%가 교과 연계 체험 학습이라면 교과 연계로는 내가 전국에서 최고 가는 체험 농장일 수 있어요. 요즘에 자유학년제라고 해서 아이들 진로직업적으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도 2014년부터 진로직업 교육에 대해서 외국 사례를 책으로 갖다 보고, 그리고 교육부에서 진로직업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들을 다운받아서 계속 연구하고 자료를 만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지금도 신대림은 농업을 얼마나 농업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지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농사로는 전문적으로 못 가르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아이들이 메론 농사를 배우고 싶다고 하면 메론 농가와 연계할 것이고, 복분자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고 하면 복분자 농가하고 연계해서 이론 수업은 신대림에서 하고 실기 수업은 농가에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전문적인 농업 진로직업 교육을 하고 싶은 게 저희 생각이어서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생활 교육으로도 충분히
저는 전국에 있는 모든 체험 농장은 식생활 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교과 연계 수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진로 직업 쪽이나 치유농업 쪽은 좀 더 이제 더 좀 내공을 쌓아야 된다고 할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장을 자원을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한다고 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 있는 거에 한계를 잡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교육농장 처음 할 때 마인드맵을 많이 그래요. 저는 새로 한계점을 아주 객관적으로 자원조사할 수 있는 마인드맵을 새로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서 농장 자원을 체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자원을 정확히 정리하고 그리고 인적 자원 할 수 있는 한계점의 인적 자원도 정확히 저는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가 저한테 질문을 해서 장 대표님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러면 저도 모르게 저는 이것도 가능해요. 이것도 가능해요.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할 수 있는 것. 저는 저 법인의 대표를 맡고 있고 저희 아이들한테 교육과 연계 체험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저는 농업 진로 직업에 대해서 할 수 있고 저는 식생활 교육에서 할 수 있고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인적 자원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정리가 돼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우리 이사님도 저희 프로그램에 하시는데 저희 이사님들 중에서 한 분이 꽃농장을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도 교육농장 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도 교과 연계 수업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적 자원으로 봤을 때 우리 김춘범 이사님이 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한계는 뭐냐면 교육농장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분도 체험을 지도했기 때문에 식생활 교육도 진료 수업도 다 할 수 있다고 막 이렇게 번져나가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정리가 안 돼요.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농장 자원이 정리되고 인적 자원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정확히 객관적으로 정리가 되면 그거를 프로그램하고 접목될 수 있는 라인을 또 다시 잡아야 돼요. 저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교과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우리 신드림은 저와 저희 이사님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이렇게 상대방한테 고객들한테 얘기하겠지만 저희 이사님은 그 진로 직업 교과 연계 수업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그 인적 자원에는 우리 이사님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한계를 정확히 저는 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접목할 수 있는 자원이 정리됐다라고 하면 거기에 그게 수학 체험이 될 것인지 교과 연계가 될 것인지 진로 직업이 될 것인지 식생활이 될 것인지 치유농업이 될 것인지 그것도 좀 가름을 갈라놓는 게 나중에 제안서를 쓰는데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관이 예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 연계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리고 우리가 접목할 때도 그렇게 접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진로 직업 쪽으로는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식생활 교육도 초등학교, 중학교 이 정도. 치유농업적인 거는 이제 취약계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예방적 치유를 위해서 일반인도 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치유농업 중에서도 장애 빈도가 경증이냐 중증이냐 다를 수 있고 뭐 노약자냐 아니면 이렇게 그냥 이럴 수도 있겠네요. 장애아동 부모냐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확히 정리되면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것들이 딱 정리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거예요. 저렇게 정리가 됐으면 내가 하고 싶지만 내가 못하는 거는 지역에 있는 농가들하고 연계하는 거.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신드림에서 이사님이 꽃을 생산하기 때문에 어느 수업 이런 예약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랬을 때 저는 원예치료사 자격증이 없거든요. 그랬을 때 고창에 있는 저하고 친한 체험 지도사, 체험 프로그램 아주 잘 진행하는 체험 지도사한테 그 프로그램을 의뢰하죠. 와서 직접 강의를 하도록. 안 되는데 제가 억지로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원예치료사 자격증이 없다고 그래서 예약을 안 받을 수는 없는 거죠. 저는 체험학습에 있어서 이런 사고가 있어요. 안 하는 건 있어도 못하는 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굳이 제가 못한다 그래서 선생님 저희는 그런 거 못하니까 예약을 받을 수 없네 그리고 전화를 끊기보다는 선생님 원예치료 부분에서 이렇게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하고 싶나 보군요. 그러면 저는 원예치료사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고창에 원예치료를 하시는 분 중에 체험 프로그램을 아주 진행을 잘하는 선생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오셔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여쭤봤을 때 선생님들이 한 번도 노라고 하시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그 선생님이 저하고 통화해서 제가 저희 프로그램을 못합니다 하고 전화 끊어버리면 다시는 그 선생님하고 저하고 연락할 일이 없어져요. 어쨌거나 그 선생님이 우리 신드림에 와서 우리 신드림의 환경을 보고 제가 선생님이 왔을 때 선생님 오늘 프로그램은 원예치료 프로그램이지만 다음에 선생님 새로 또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저희 신드림이 이러이러한 체험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으니 저희 제안서 한번 봐주세요 하고 제안서라도 줄 수 있는 계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분하고 서로 협업하는 거, 그 방법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교육농장들, 체험농장, 체험주도사 그리고 저희 법인이 바빠서 음식을 못할 때는 저희 신드림 바로 옆에 있는 그 농가 맛집하고 서로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제안서 보내거나 이런 거에 소홀하지 않아요. 우리 대표님들 보면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프로그램 개발만 막 열심히 해요. 근데 그걸 정작 우리 프로그램이 이런 거 합니다. 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을 잘 하지 않거든요. 저는 학교나 교육청이나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보건소나 장애인 그 복지관 이런 데에 가서 다 제안서를 제출해요. 저는 저희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가서도 제안서를 제출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농장을 딱 이렇게 사업을 딱 안착해놓고 프로그램까지 딱 개발했으면 누가 올 거라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뛰어야죠. 저희 신드림도 오늘도 저희 신드림에 지금 몇 분이 다녀가셨는데 군산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고창에서 오신 분도 계셨는데 뭐라 하냐면 여기 언제 생겼어요?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법인 생긴 지가 벌써 5, 6년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농장을 이렇게 체험농장을 오픈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찾아가세요. 찾아가는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프로그램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고객을 찾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저도 그랬어요. 교육농장 처음 오픈해 놓고 누군가한테 우리 체험농장 한다는 말이 절대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의 신드림은 누군가 와서 프로그램 뭐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잠깐만 계세요. 저희 프로그램 바로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컴퓨터에 있는 저희 2021년도 체험 프로그램 제안서를 바로 복사해서 파일에 끼워서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리플렛을 만들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리플렛을 원하는데 신드림 체험 프로그램이 계속 매년마다 바뀌는데 리플렛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지 않거든요. 여러분도 자신감을 갖고 체험농장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오신 분이 대부분 그래요. 제가 대표님 프로그램 언제 오픈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직 체험장이 안 됐어요. 아직 뭐가 안 됐어요. 뭐가 안 됐어요. 안 됐어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완벽하다고 해서 오픈을 해놔도 고객들이 왔을 때 어머 이게 좀 그러네요. 이것 좀 그러네요. 이건 좀 이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도 진행하시고 고객들이 와서 불만을 얘기하시면 점차 이렇게 바꿔가면서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돼요. 완벽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완벽하려고 하면 고객들이 와서 고객들의 얘기를 들어서 내가 계속 바꿔가는 게 완벽을 추구하는 길이에요. 지금 만약에 올해 지원 사업을 받는 분도 계시고 뭐 2, 3년 전에 지원 사업을 받는 분도 계신다고 하면 당장 손님이 안 온다 해서 체험농장 그냥 먼지 쌓이게 놔두시지 마시고 계속 체험농장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하시면서 프로그램 개발해서 블로그에 올리시고 SNS에도 올리시면서 계속 어필하시고 자녀분들이 다니는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한테도 제안하시고 교육청에 그 장학사님한테 체험학습 담당하신 장학사님, 진로교육 담당하신 장학사님한테도 계속 제안서 갖다 드리시고 그리고 이렇게 기관에 있는 취약계층을 이렇게 케어하는 기관들에도 제안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손님 오세요. 그리고 오셨을 때 우리 농장만의 임팩트를 주셔야죠. 그런 건 좀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있고 교육지원청도 있어요. 예를 들면 교육지원청이라고 하면 거기 이센터도 있고 특수아동지원센터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아동들을 나는 한번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 그런다고 치면 그 아동들의 장애 정도라든가 인지능력 정도를 조금 미리 파악하시고 그 대상자들의 맞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도 익히셔가지고 좀 더 편안하게 안전하게 와서 체험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진행하셔야죠. 제가 교육부 사이트에 가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교과과정을 지금 다운받아서 다시 편집해서 각 농장의 농장주들께 많이 이렇게 기부를 했거든요. 재능 기부를 했거든요. 여기 보면 지금 초등학교 3, 4학년 교육과정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고장의 모습 해가지고 정말 초등학교 3, 4학년 아이들이 시골 농촌 마을에 가서 농촌을 보고 관찰하고 탐색하면서 이렇게 지도를 그리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촌락과 도시의 생활 모습 이런 것들도 배우게 되고 여기 보면 물의 여행 그리고 자연물과 인공물의 탐색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제가 지금 찾은 건 사회, 과학, 도덕, 미술 총 4과목의 이런 교과 과정들을 체험 프로그램에 접목하고 있고 지금 식물의 한 살이나 식물의 생활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 식물의 한 살이 그리고 자연물과 인공물 이런 탐색에 관련한 PPT를 다 지금 만들고 있어요. 만들어서 학생들이 와서 자리에 앉으면 먼저 이론을 먼저 얘기하고 어렵게 만들지 않겠죠. 초등학교 3, 4학년이니까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서 교육의 이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한 20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짧게는 15분 정도도 진행합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실습에 들어가서 이론에서 배운 것들을 다시 언급하면서 실습을 하는 이런 형태로 합니다. 이거는 초등학교 5, 6학년인데요. 초등학교 5, 6학년은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요. 저도 이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 교과 과정을 공부하면서 새롭게 배우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신기림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계절의 변화, 생물과 환경, 그리고 식물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여기 생활 속의 농업 체험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활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방안 막 이런 것들을 교육 자료로 PPT로 만들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과목에 대해서 PPT 만드는 작업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 신드림에서 가져다가 각자의 농장에 맞게 편집해서 쓰고 계신 농장주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이건 중학교 사회입니다. 중학교 사회는 저도 어려워요. 저도 어려운데 이 어려운 거를 어떻게 하면 농업하고 대입할까를 생각하면서 자료들을 다 찾았어요. 이것도 교육부에서 다운받아서 사회과 과목만 다시 편집해서 찾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요. 중학교 사회과 과목은 환경에 대한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요즘에 미세먼지하고 미세 플라스틱 막 이런 거에 대한 교육들을 계속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작년 말에는 고창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수업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세먼지에 관련, 미세 플라스틱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자료도 보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강의를 2시간 하고 왔습니다. 선생님이 조금 놀라셨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3, 4학년, 5, 6학년이 심대림이 왔을 때 식물의 구조나 기능, 그리고 지금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그 문제점에 대해서 강의를 쭉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도 강의하면서 애들이 서로 토론하게 만들면서 수업을 진행했었거든요. 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까지 준비하셨냐고 깜짝 놀라셨어요. 저는 그러면서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한테 인정받을 때. 제가 그렇게 막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아니지만 선생님들이 인정해준다고 하는 것은 저 자신을 되게 뿌듯하게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지금 보면 중학교 사회과 과목은 제가 하나 읽어볼까요? 농업 생산의 기업화와 세계화가 농산물 생산 지역과 소비 지역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런 교과목을 유튜브에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서 보여주는 그 선생님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자료를 다 찾아서 보고, 그리고 중학교 교과서도 다 이렇게 찾아서 보면서 수업에 넣습니다. 중학교 아이들이 교과서 딱 이렇게 해가지고 오진 않아요. 교과 연계로 오진 않아요. 중학생 아이들은 대부분 진로직업 쪽으로 많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진로직업 교육할 때 이런 부분을 거기에 넣어서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선생님 저희 1학기에 배웠어요. 저거 우리 아는 건데? 막 이렇게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선생님들 반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많이 알 필요도 없어요. 용어하고 딱 접목되는 것들만 기억하셨다가 아이들 교과서에 나오는 것들도 정리하셨다가 아이들한테 수업할 때 얘들아 너네 이거 1학기 때 배웠지? 너네 이거 1학년 때 배웠지? 너네 이거 3학년 되면 배울 거야. 이렇게 언급해 주시는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진로직업에서는 세계의 농업, 한국의 농업, 농업이 왜 중요한지, 지금 우리나라 농업을 위해서 우리 농촌진흥청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작물에 대한 것도 하겠죠. 지금 진로직업으로 오는 학생들은 이렇게 일회성으로 오기 때문에 다른 못하지만, 만약에 1년에 매달 한두 번씩 그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방문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작물의 재배나 작물의 이해, 작물의 수확, 작물의 유통, 이런 것도 쭉 이렇게 진행을 하겠죠. 이거는 이것도 교육부 사이트에서 제가 받아서 정리한 건데요. 교육부에서는 농업의 진로직업으로 이런 것을 교육했으면 해요. 농생명에 이해해서 농생명과 과학, 농직업과 진로 이렇게 하고, 식물자원에는 작물의 이해, 작물의 재배 기초, 작물의 재배 관리, 그리고 동물자원에는 동물 사육 및 관리, 이렇게, 그리고 농생명 산업에는 가공하고 유통, 그리고 친환경 농업, 도시농업, 관광농업도 교육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 이 세부 항목에 접목해서 아이들 진로 수업에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지금 이 영상에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단순 수학 체험으로 됐다라고 하면, 지금은 인정받는, 전국의 모든 체험 농장들이 학교 선생님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체험 농장이 되기 원하기 때문에 지금 잠깐 시간이 나신다면 아이들에게 내가 어떤 수업을 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도구로 얼마나 안전하게, 얼마나 위생적으로 수업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정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면 저희한테 연락하셔서 아이들 교과 연계나 진로직업이나 식생활 교육이나
식농업 쪽으로 연관된 자료들을 가져가셔서 대표님들 이렇게 프로그램에 개입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저희가 다 맞을 수는 없어요. 다 맞을 수는 없지만 13년 동안 하면서 아 진짜 인정받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지금에서야 그래도 선생님들이나 교육청에서 오신 관계자분들이나 아 이렇게 고개를 조금씩 끄덕거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고 오늘은 동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